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입니다. 원자력은 항상 많은 이슈와 불안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한 팩트체크에서부터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사선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섭고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사선은 입자나 파동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입자 또는 빛은 다 방사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죠. 에너지에도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처럼 여러 종류가 있듯이 방사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감마선과 엑스레이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이 종류에 따라 후화력, 즉 어떤 물체를 얼마나 잘 관통할 수 있는가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후화력이 낮아서 종이나 알루미늄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우리 몸속을 보기 위한 CT 촬영에 쓰는 감마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방사선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방사선으로 신체 구조를 변형시켜 강력한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엑스맨을 아시나요? 네, 그 영화에서처럼 강력한 방사선은 피부를 뚫고 세포와 DNA 구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세포의 DNA 구조 손상은 세포 분열 과정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신체 질환 및 암의 발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답니다. 물론 엑스맨 같은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강한 방사선을 맞는다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방사선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사선의 종류와 선량에 따라 손상 정도가 따르며 DNA는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답니다. 앞서 방사선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방사선이 강한지 약한지는 어떤 단위로 측정하는 것일까요? 방사선의 세기, 종류,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단위가 바로 시버트입니다. 물론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제시하는 자료들도 몇몇 있지만 사실 이 수치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식당에 가서 고기 몇 인분 시킬게요 라고 했을 때 몇 인분이 베크렐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를 시버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고기 1인분을 시키더라도 4명이서 먹는 것과 1명이서 먹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살찌는지가 달라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볼 때 가장 주시해야 할 부분은 방사선량에 따른 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DNA는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선량의 피폭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피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상 후반부에서 일반인의 방사선 선원별 피폭량을 다룰 때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방사선에는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인공 방사선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방사선이고 대표적으로는 의료용 기기,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은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방사선으로 대표적으로는 땅에 묻혀있는 라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의 약 80%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방사선이며 20%만이 인공 방사선입니다. 인공 방사선의 대부분은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의료기기에 의한 것입니다. 자연 방사선은 우주 방사선, 환경 방사선, 체내 방사선으로 나뉩니다. 우주 방사선은 우주 공간의 별 또는 초신성의 폭발로 생성됩니다. 환경 방사선은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 음식 등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라돈 222와 라돈 220이 있습니다.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라돈은 신체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세포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내 방사선은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탄소 14와 포타늄 40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 둘은 모두 베타 분괴하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양의 방사선만을 배출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방사선의 60% 이상은 라돈, 토론, 지각감마 등의 환경 방사선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일반인이 받는 평균 방사선은 1년에 약 3.08mSib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라돈입니다. 전체 방사선 피폭량의 47%나 차지하는 라돈. 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와, 정말 예쁜 돌이네요. 지구의 지표면은 다양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우라늄 238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또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광석이 바로 우라늄 238입니다. 이 우라늄 238이 1년의 방사선 분괴 과정을 거치면 라돈이라 불리는 RN222를 생성하는데, 이 라돈은 알파 분괴를 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파 입자는 종이 한 장에 막힐 만큼 차폐가 쉽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의 라돈에 의한 피폭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의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내부에 들어올 경우 라돈과 라돈의 딸핵종들이 방출하는 알파 입자는 얇은 폐세포를 뚫고 들어가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폐암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몸 밖에서 우리 몸을 못 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 10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라돈이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원자핵공학과에 다닌다 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은 너희가 원전 주변에 살아봐야 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에 사는 것이 정말 위험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민간인 피폭량은 연간 10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 양은 대한민국 일반인이 받는 연간 피폭량 3.08mSib의 0.3%로 매우 낮은 값입니다. 다시 말해 원전이 주변에 있다고 우리가 받는 악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방사선,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며 공포에 빠지는 것보다는 방사선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